안녕하십니까, 썸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늘 뭐 할까요? 저녁에 뭐 먹을까요? 그런데 이 표현 사실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확실하게 결정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해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는 실제로 또 이렇게 많이 말하죠. 집에 있을까 봐요. 영화를 볼까 봐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도서관에서는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죠. 카페에 갈까요? 그냥 집에 있을까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생각 중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카페에 갈까 봐요. 이렇게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해요. 또 다른 상황 한번 볼까요? 주말이에요. 뭐 할 거예요? 영화를 볼 거예요. 이 문장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약속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요. 영화를 볼까 봐요. 이렇게요. 이제 방학이에요. 부산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어때요? 비싸요. 버스는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기차를 탈까 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 때 을까 보다를 사용해요. 네, 을까 보다를 정리하고 할까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이 있을 때 사용을 해요. 쉽게 말하면 뭐뭐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은 집에 있을까 봐요. 주말에 여행을 갈까 봐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계획은 아니고 가벼운 생각, 아주 약한 의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을까보다 정리하고 갈까요? 우리가 먼저 단원에서도 을까보다를 배웠어요. 늦을까봐 걱정이 돼요. 이럴 때요. 그럴 때는 형용사도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 을까보다에서는 동사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받침이 있을 때는 을까봐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다, 읽다, 앉다, 찾다 할 경우에는 먹을까봐, 읽을까봐, 앉을까봐, 찾을까봐 이렇게 되고요.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까봐 해서 보다, 가다, 쉬다 할 때는 볼까봐, 갈까봐, 쉴까봐 이렇게 되고요. 리을 받침일 때는 리을이 탈락이 돼요. 없어지고 리을까봐를 붙여서 살다, 만들다는 살까봐, 만들까봐 이렇게 됩니다. 불규칙인 경우에는 걷다는 받침 디귿이 리을로 변하면서 을까봐를 붙여서 걸을까봐, 눕다 할 때는요 받침 비읍이 우로 바뀌어서 누울까봐, 무엇을 짓다, 집을 짓다 이럴 때는요 받침 시옷이 없어지고 을까봐를 붙여서 지을까봐, 이렇게 형태가 활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문법 사항인데요. 이건 틀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틀린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배가 아플까 봐요. 음악이 좋을까 봐요.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즉, 좋다, 아프다. 여기서는 다 이게 형용사예요. 앞에서 형용사에는 활용이 안 된다 그랬죠. 동사만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이 을까봐 이 뜻으로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여기서 뜻하는 을까봐는 내 행동이 와야 돼요. 가다, 먹다, 공부하다.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그죠? 뭐뭐 할까봐 가요. 뭐뭐 할까봐 먹어요. 뭐뭐 할까봐 공부해요. 이런 식으로요. 을까봐. 네. 그래서 내가 할 행동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를 짚고 넘어가면 이 을까보다 을까봐에서는 주어는 1인칭만 가능해요. 민수 씨는 자전거를 탈까 봐요. 민수 씨 자전거를 탈까 봐요. 이거는 둘 다 되지가 않아요. 이런 다른 사람의 행동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전거를 탈까 봐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까 봐요. 이렇게 나나 우리만 가능해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할 때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문을 볼까요? 오늘 저녁에는 영화나 한 편 볼까 봐요.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만들까 봐요. 심심한데 만화책을 읽을까 봐요. 졸려서 커피를 마실까 봐요.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갈까 봐요. 한국어 공부를 위해 뉴스를 들을까 봐요. 심심한데 만화책을 읽을까 봐요. 시간도 많은데 한강까지 걸을까 봐요. 너무 더운데 머리를 자를까 봐요. 배가 고픈데 라면이나 먹을까 봐요. 이번 가을에는 제주도로 떠날까 봅니다.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탈까 봐요. 너무 늦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봐요.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만들까 봐요. 메이 씨에게 제가 먼저 사과할까 봐요. 학교까지 걸을까 봐요. 피곤한데 침대에 누울까 봐요. 강아지 이름을 도토리로 지을까 봐요. 자, 이번에는 부정 형태를 정리해 볼게요. 부정도 똑같아요. 이것도 고민이에요. 결정을 못 해요. 부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쓰죠. 뭐뭐지 말까 보다, 안 뭐뭐을까 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써요. 그래서 지 말까 보다를 보면은 오늘 학교에 가지 말까 봐요. 배탈이 나서 저녁을 먹지 말까 봐요. 가방이 너무 비싸요. 사지 말까 봐요.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죠. 고민 중인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안 못 먹을까 보다 하면은요. 오늘 학교에 안 갈까 봐요. 배탈이 나서 저녁을 안 먹을까 봐요. 가방이 너무 비싸요. 안 살까 봐요. 이렇게요. 둘 다 의미는 고민 중인 거죠. 그래서 결정이 아니라 고민 중인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화음은 뭘까요? 뭐 시킬래요? 저는 냉면을 먹을까 봐요. 주말에 등산하러 갈래요? 저는 피곤해서 집에서 쉴까 봐요. 어제 숙제 때문에 잠을 못 잤죠? 네,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잠을 좀 잘까 봐요. 저는 김치찌개 먹을래요. 안나 씨는 뭐 먹을래요?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으니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봐요. 시험 기간이라서 도서관에 자리가 없네요. 네, 저는 오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할까 봐요. 날씨가 좋네요. 저녁에 산책을 좀 할까 봐요. 같이 가요. 저도 산책하고 싶어요. 수업이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까 봐요. 주말에 등산하러 갈래요? 저는 피곤해서 집에서 쉴까 봐요.
저는 이 옷을 살래요. 서현 씨는요? 저는 양말이나 살까 봐요. 을까 봐요를 활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그런 연습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혼자 살면 심심하지 않아요? 네, 좀 심심해요. 다음에 이사할 때는 친구하고 같이. 저는 이 책을 살래요. 지은 씨는요? 저는 펜이나. 혼자 살면 심심하지 않아요? 네, 좀 심심해요. 다음에 이사할 때는 친구하고 같이 살까 봐요. 저는 이 책을 살래요. 지은 씨는요? 저는 펜이나 살까 봐요.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살까 봐요, 살까 봐요 똑같아요. 그런데 동사의 기본형은 하나는 무엇인가를 물건을 사다 할 때 사는 거고요. 하나는 살다예요. 어디 어디에서 살다 할 때요. 누구랑 살다. 자, 그런 게 리을 받침일 때는 리을이 탈락하고 리을까 봐요가 되죠. 그래서 살까 봐요가 된 거고요. 여기 사다에서는 받침이 없을 때는 리을까요를 그냥 붙이면 되죠. 리을까 봐요. 그래서 살까 봐요가 돼서 결과적으로 같은 형태가 됐어요.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중국어 공부나 뭐 시킬래요? 저는 비빔밥을.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중국어 공부나 할까 봐요. 뭐 시킬래요? 저는 비빔밥을 먹을까 봐요. 이번에는 뭐뭐 을까 보다와 뭐뭐 을까 하다를 비교해 볼게요. 뭐뭐 을까 하다는 우리가 아, 앞 단원에서 배웠어요.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형태도 뭐뭐 을까 보다, 을까 하다 해서 비슷하고 뜻도 비슷해요.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을까 보다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 가벼운 느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뭐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 을까 하다는 을까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실제로 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뭐뭐 하려고 해요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약간 계획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예문을 비교해 보면 을까보다는 오늘은 집에 있을까 봐요. 그런데 아직 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뭐 을까 하다에 오늘은 집에 있을까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미 마음을 어느 정도 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을까보다는 가벼운 고민 정도고요. 을까 하다가 되면은 조금 더 계획에 가까운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메이 씨가 그동안은 기숙사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어, 바깥으로 혼자 독립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유키 씨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내용을 읽어봐요. 혼자 살아볼까 봐요. 유키 씨, 요즘 혼자 사니까 어때요? 기숙사에 살 때보다 편해요? 네, 근처에 편의시설도 많고 좋아요. 방도 넓고요. 혼자 살면 심심하거나 무섭지 않아요? 가끔 좀 심심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기숙사에 살 때는 항상 조용히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드라마나 음악을 크게 들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 편하겠네요. 저도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까 봐요. 집 근처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요. 사실 얼마 전부터 고민했는데, 오늘 부모님께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동네로 오세요. 이사하게 되면 제가 도와줄게요. 유키 씨가 그동안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영어로 수업을 들어서 한국어 실력이 별로 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해 보려고 지민 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해 볼까 봐요. 유키 씨, 요즘 한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수업을 영어로 들어서
한국어를 많이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어를 좀 제대로 공부해 볼까 봐요. 아, 한국에서 공부했는데도 영어로 수업을 했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도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맞아요.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는 한국어 학원도 다녀볼까 봐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어 보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훨씬 빨리 늘 거예요. 이반 씨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국 역사를 배우겠다는 그런 큰 결심을 한 것 같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한국 역사 공부해 볼까 봐요. 이반 씨, 한국 떠나기 전에 뭐 할 계획이에요? 아직 확실히 정한 건 아닌데 한국 역사에 대해 좀 공부할까 봐요. 갑자기 왜요? 한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네,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수업을 영어로 들어서 한국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아쉬웠겠네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문화를 더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역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랑 역사는 같이 가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 관련 일을 할 수도 있어서 미리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에 다시 올 수도 있겠네요. 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살게 될 수도 있어서 더 공부해 둘까 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필요하면 제가 추천도 해 줄게요. 여러분, 이제 같이 말해 봐요. 뭐뭐을까 봐요. 이 표현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할까 하고 가볍게 생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질문 드릴게요. 오늘 뭐 할까요? 저녁에 뭐 먹을까요? 주말에 뭐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문장으로 말해 보세요. 집에 있을까 봐요. 영화를 볼까 봐요. 친구를 만날까 봐요. 이렇게 뭐뭐을까 봐요를 붙이면 돼요. 오늘은 집에서 쉴까 봐요.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요. 피곤해요. 배고파요. 시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피곤해서 집에서 쉴까 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번에는 두 문장 이상 말해 보세요. 그리고 을까 봐요도 두 번 이상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집에 있을까 봐요. 그리고 영화도 볼까 봐요. 이렇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차례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